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자, 11월이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1월에 가장 큰 악재가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와중에 계속 매수하는 섹터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팡이 아니라고 합니다. 마마라고 하네요. 과연 이 마마에는 어떠한 기업이 들어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근 좋아하세요? 먹는 당근 말고 중고 거래라는 당근, 이걸 할 때 최근 들어 이러한 피해가 많다고 하네요. 어떤 식으로 또 우리에게 사기를 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1년 11월 1일 월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오늘 뉴스도 쉽고 빠르게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릿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일상회복 첫발 위드 코로나가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10명에서 12명 모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중시설은 24시간 동안 영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사적 모임은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도권에서는 10명, 비수도권에서는 12명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취직 과정에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식당, 카페에서 모임을 할 때는 미접종자는 4명까지 지만 합류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접종 완료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마 이럴 확률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행사 집회 인원도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만 참여한다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관이랑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는 접종자 전용 구역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 구역에서만 취식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의 생활에 활기가 들고,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의 한숨이 조금은 줄어들 거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면은 어쩔 수 없이 확진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 2배에서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흐르면은 아마도 4,000명, 5,000명 이러한 숫자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는 항상 코로나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확진자가 확 늘어나면은 어쩔 수 없이 진단키트가 조금은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물론 진단키트 관련주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야, 진짜 이걸 어떻게 사나, 그러한 생각이 들 만큼 떨어지는 칼날이긴 한데요. 하지만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내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바닥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저가 매수세가 불려 주가에 훈풍이 불어오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한번 기릿분들도 진단키트에 관련된 기업들 실적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은 어떨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4개월 연속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그런데 11월에도 주식을 팔아야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7년 전에 코스피가 3%나 떨어진 테이퍼링이 온다고 하네요. 이게 바로 11월의 가장 큰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기릿분들이 이제 테이퍼링 뭔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빠르게 내용을 보면서 이러한 시각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맞는 국내 증시의 표정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지난달 29일 코스피는 3,000선을, 그리고 코스닥은 1,000이 깨졌는데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미국 테이퍼링 공식화 등 굵직한 이슈가 대기 중이어서 투자 심리도 빠르게 얼어붙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10월 한 달간 코스피는 3% 하락했으며, 지난 7월에 2% 하락, 8월에는 0.1% 하락, 9월에는 4% 하락이 이어 4개월 연속 월간 기준 하락세라고 하네요. 이러면서 증시의 활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는가 봤더니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피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1조 7천억 밖에 되지 않는데요. 지난해 10월 10조 8천억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코스피가 최고가 행진을 펼치던 지난 1월, 그때 무려 26조 4천억이라고 하네요. 그때랑 비교하면 반토막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 지금 현재 주시장이 재미가 없으니까 거래조차도 안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방금까지 본 거는 결국 과거고요. 그렇다면 미래부터는 또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외풍이 쉽사리 그칠 것 같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주 2, 3일날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개시를 선언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 부분을 많은 투자자들이 현재 관심있게 보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에 따르면 세계 금융 위기 이후 페드 테이퍼링이 시행됐던 14년 1월 신흥국 증시는 6.7%나 내렸고, 그리고 코스피는 3.1%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테이퍼링 시행이 확정이 된다면 과거의 전철대로 단기적인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고 하네요. 그러나 저 기릿의 짧은 생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제롬 파월이 올해 내내 한 게 뭘까요? 맞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심장 마사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테이퍼링이 딱 나왔을 때 그때는 오히려 악재소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고요. 다만 테이퍼링을 11월에 시작하는가, 그 다음에 12월에 시작하는가, 이 두 개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12월에 시작하면 조금은 안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갑자기 11월에 냅다 시작한다고 하면은 야 뭐야 조금 상황이 그런가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플러스 내년 조기 금리 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급격한 변화가 나온다면은 그때는 증시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단순히 테이퍼링을 한다 그 소식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보자면 저의 생각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러나 테이퍼링 가능성이 주가에 이미 반영돼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금융시장이 테이퍼링을 오래전부터 인지했으며 심장 마사지를 10개월 넘게 하고 있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유동성을 회수하는 정책이 아닌 만큼 장기간 악재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증권에서도 주식시장을 망가뜨릴 만한 과격한 내용이 나올 것 같지 않다며 오히려 FOMC회의가 지나면은 악재가 사라지는 셈이라 증시가 오를 것으로 본다고 하네요. 자, 기름분들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자고 일어나서 목요일 아침이 되면은 FOMC 결과가 뜰 텐데요. 그때 또 증시가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저 길이 또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진짜 지속적으로 같이 공부했던 기업이 하나 있죠. 바로 골프존. 그런데 아직까지도 골프존 더 올라갈 곳이 한참 남았다고 합니다. 한번 그 시각을 보도록 할게요. 당구장 대신 골프존 가더라. 실적도 주가도 무섭게 올랐다. 남녀노소가 골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필드에서는 라운딩에 비해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부담이 적은 스크린 골프 역시 성장세가 거침이 없는데요. 그래서 골프존 주가는 올해 들어 2배 이상 오르며 대세를 입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증권사에서도 현재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14만원 초반대인 골프존 목표 주가는 18만원에서 22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주가 대비 추가로 30에서 60%나 더 오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타당하면 우리도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일단 골프존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38%나 증가해서 371억이나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매출액도 54%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시장의 기대치를 웃돈 실적이라고 하네요. 서프라이즈. 그래서 메리츠증권은 프랜차이즈, 해외 등 전 사업 부분이 골고루 호조를 보인 덕분이라고 평가했으며 국내 성장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인식이 있지만 해외 시장이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러한 분석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메리츠증권은 골프존 20만원을 목표 주가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NH투자증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맹점 증가, 라운드 수수료, GDR, 골프존 전용 연습장 등 세 가지 부분이 고르게 성장한 것을 호실적의 이유로 꼽았으며 그러면서 목표가를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10% 올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플러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스크린 골프는 그 위드 코로나 시작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은 다들 야외로 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스크린 골프 더 이상 성장 못할걸. 하지만 3분기 실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시피 스크린 골프의 시장은 야외 골프의 대체제가 아니라는 걸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크린 골프 시장에 대해서 포화를 언급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플러스 당구장, PC방 등 주요 실내 놀이를 스크린 골프가 대체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네요. 현재 전국의 당구장은 2만개, PC방은 1만개인데 스크린 골프가 무려 9,000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당구장은 이용 인구가 남성이자 4060이고요. 그리고 PC방은 남성 1020인데 스크린 골프는 나이대도 넓고 그 다음에 성별도 남녀 고르게 펴져 있다는 게 매우 큰 장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PC방이나 당구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든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 골프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이 있기 때문에 골프존의 매력이 매우 크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독보적 시장 점유율과 확장성을 고려하면은 2021년 퍼 9.2배는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시장 고성장도 현재 기대 포인트며 미국 시장도 현재 기대가 된다고 하네요. 자, 골프존의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6만원이었네요. 그런데 그때부터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어느덧 15만원 가량에서 멈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7월달에 딱 그때 고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박스에 갇혀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 야, 이 정도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고점 찍었으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충분히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탄탄한 박스를 만들고 있죠. 그 말은 누군가가 매도하면은 전부 다 저가 매수가 바로바로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골프존을 믿고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골프존 한 번 더 기간 조정을 거쳤으니까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페북이 이름을 바꿨죠. 그러고 보니까 F가 M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야 이제 빵이 아니라 망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망했다고 합니다. 빵이 사라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대신에 마마라는 이름으로 새로 불릴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마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이 새로운 사명을 공표하며 그동안 미국의 빅테크를 상징했던 빵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13년에 생겨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이 단어는 이제 새로운 단어로 대체가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공개했나 봤더니 MAMAA 마마를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기존 5에서 넷플릭스가 빠졌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다시 시가총액 1위로 올라온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왔으며 구글의 G 대신에 모기업인 알파벳의 A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마는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이렇게 5개의 빅테크를 뜻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11월 자동차 그리고 배당주 담아라. 완전 직설적인 제목이네요. 한번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자동차 지수는 4.6%나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코스피는 그 기간 동안 하락을 했죠. 종목별로도 현대차 주가는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7.4%가 올랐으며 기아차도 8.6%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주는 활약을 했다는 소리겠죠. 자, 지수가 이렇게 횡보하고 있음에도 자동차주가 상승한 것은 기관이랑 외국인이 샀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겠죠.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외국인은 기아를 2,000억, 그 다음에 현대차를 914억 순매수를 했는데요. 그거를 순위를 매기고자면 각각 순매수 3위와 7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기관도 기아를 1,600억, 현대차를 1,100억 매수하며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자, 아마도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왜 이렇게 담는지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2주 전부터 자동차에 관련된 좋은 소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며 자동차 주가는 이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과연 앞으로도 어떤 흐름이 나올지 저 개인적으로도 좋게 보고 있는데 한번 기대분들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플러스 무조건 옳죠. 배당주 투자. 배당주도 연말 배당 시즌을 앞두고 지지부진한 장세 속 안전마진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상위 종목을 지속적으로 봤지만 또 한 번 더 보자면은 1등 삼성증권 7.9%, 2등 NH투자증권 6.9%, 3등 우리금융지주 6.9%, 삼성카드 6.6%, 금호석유 6.3%, 하나금융지주 6.2%, 기업은행 6.1%, 현대중공업 6%, DGB금융지주 5.9%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자, 한번 기대분들 배당주 그 다음에 자동차 이 두 개는 꼭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 증권사 추천주 그리고 그 이유를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은 삼성전자와 하이트진로, 하나솔루션을 꼽았는데요. 일단 삼성전자는 현재 반도체 업종 턴어라운드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지만 7만전자는 저가 매수 매력이 있다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트진로는 이제 위드 코로나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명확한 수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솔루션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글로벌 가국의 정책적 드라이브에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금융투자는 SK하이닉스와 카카오, 하이브를 꼽았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낸드 플래시 부분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지만 주가가 싸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카카오페이 등 자회사 상장에 따른 연결가치 재평가가 높아질 것이라며 추천 종목으로 꼽혔다고 하네요. 그리고 하이브는 3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전망되며 11월에 방탄소년단 오프라인 콘서트가 예정된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뉴스만큼은 엄청나게 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벤트로 보자면 가장 최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증권은 고려아연이랑 삼성전기를 주목했는데 일단 고려아연은 해상 운송 차질로 판매량이 줄었음에도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를 만회한 점과 2차 전지 소재 등 신사업 부분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는 수익성이 강화되었고 저부가 사업이 대부분 정리 수순이라 이익 체력이 탄탄해질 것이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한타는 크래프톤 그리고 DB하이텍을 꼽았는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죠. 뉴스테이트. 그리고 DB하이텍은 웨어러블과 사물 인터넷 등 신규 수요로 8인치 파운드리 시장 호황이 장기화되는 건 물론 현 주가도 저평가다 이러한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당근에서는 이러한 사기가 있다고 합니다. 꼭 조심하시기 바래요. 미개봉 100만원대 총소기가 24만원밖에 안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누구도 야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하지만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 사기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치는지 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 기르시 당근마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마침 청소기를 사야 되는데 청소기 100만원짜리를 20만원에 판다고 하네요. 누가 봐도 사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야 그래도 중고니까 그런 거 아닐까?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러한 생각에 전략을 통해서 그걸 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 이거 진짜 근데 100만원짜리 맞나? 그러한 생각이 생겨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야 이거 33만원짜리였습니다. 그런데 분명 그 사람이 올린 사이트에서는 100만원이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보여준 그 사이트를 다시 들어가 봤는데 아직까지도 100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런가 그걸 봤더니 그 사람이 일부러 그 쇼핑몰에서 가격을 높여서 팔고 있었던 겁니다. 한이길이 야 30만원짜리를 120만원에 팔면은 그걸 누가 사냐 어차피 안 팔릴 거 아니야.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목표는 그 쇼핑몰에서 파는 게 아닙니다. 바로 중고나라 그 다음에 당근마켓에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싸게 보이는 착시를 이용해 물품을 싸게 파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리분들도 이제부터는 당근마켓을 거래할 때 단순히 거기서 보여주는 스크린샷이랑 그리고 그 링크를 무조건 믿으면 안되고 직접 한 번 더 네이버에 쳐봐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 첨단 소재 사업 분할 소식에 장초반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주말에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나솔루션 첨단 소재 사업 분할을 하겠다. 그래서 3천억 규모의 자금 조달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상 LG화학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처럼 물적 분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큰 악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오늘 하나솔루션 하락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 기사가 단독 기사라는 거겠죠. 최근 들어 기리분들도 많이 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 기리 또 많이 당했죠. 단독 기사가 일주일에 한두 개씩 나오는데 최근에는 전부 다 맞는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도 단독이 단독했을지 아니면 이번에는 또 맞았을지 결국 또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러한 첨단 소재 사업을 분할한다는 소식에 하나솔루션이 오늘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어닝쇼크 호텔신라 목표가 줄줄이 하향. 이러한 뉴스 때문에 오늘 호텔신라도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빠르게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에 대해서 증권가 목표 주가가 잇따라 하향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면세 부분을 중심으로 시장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친 가운데 향후 중국 시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수요가 둔화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가 커진다고 하네요. 그러니 최근 들어 중국에 관련된 기업들이 매우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호텔신라를 좋게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미래 전망이 조금 안 좋다는 소식에 위드 코로나 첫날부터 주가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브. 올해 매출액 1조 찍는다. 하이브 목표가 20% 상승. KB증권이 하이브에 대해서 아티스트 활동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로 21년부터 2년 뒤인 23년 영업이익 성장률 추정치를 기존 30%에서 38%로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이전 36만원에서 43만원으로 20% 상향 조정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하이브가 잘 나간 이유가 뭘까요? 바로 BTS죠. BTS의 미주 투어 세븐틴의 컴백으로 하이브는 오는 4분기 곧바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하이브 현재 가격은 34만 8천원 그리고 목표가는 무려 43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지금 딱 상승 동력을 탔다고 볼 수 있겠죠. 과연 신고가를 계속 써내려가며 올라갈 수 있을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프리카TV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한 확대에 광고 매출도 동반 성장 목표가 상승. 메리츠증권은 아프리카TV에서 지난 3분기 기대치에 부합하는 호실적을 냈으며 대형 광고주 증가 등을 통해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재평가 역시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46% 올려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프리카TV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광고 매출이 쭉쭉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 목표가를 20만원으로 올렸다는 거겠죠. 그런데 아프리카TV 최근 상승이 엄청납니다. 오늘 하루 만에 7% 올라서 20만원 목표가를 그대로 달성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과연 앞으로도 아프리카TV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11월에 첫 번째 단추를 다들 잘 끼우셨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아마도 당연히 다들 잘 끼우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남은 11월 쭉쭉 기리분들이 원하시는 바 다 이루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